안녕하십니까. 한문제암수당 엄진철입니다.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1일 학습으로 우리 학생들이 넓을 회에서 물리름 회까지 노트에 한 번씩 쓴 학생들은 호흡 쓰기, 약자 쓰기는 우리 학생들 스스로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2급 도금 쓰기 핵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슬플 애, 슬팔 도에서 애도라고 써야죠. 우리가 애도.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면 함께 함께 이렇게 거처를 함께 할 때는 공경함을 다해야 하고, 또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을 예전 대가족 제도니까요, 봉양을 할 때는 즐거운 마음을 다해서 봉양을 하셔야 돼요. 봉양하면서도 짜증이 나면은 그건 봉양이 아니죠. 본인 자신이 즐겁게, 그 다음에 부모님이 병이 나시면 어떻게 하면 그 병을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,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근심을 다해야 돼요.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중에는 슬픔을 다해야 돼요. 근데 요즘엔 조금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.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큰 불효거든요. 왜? 어떤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도 호천만 끝이 없는데 어떻게 잘 못 모셨다는 어떤 그런 불효의 어떤 죄책감이 있어요. 근데 요즘에 가보면,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는 분위기가 종종 있어요. 그 다음에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엄숙함을 다해야 된다고 이렇게 다 예전에는 어려서부터 서당을 다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몸에 체득이 되어 있는데,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어디에서 그런 효라든가 명심보감이라든가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애도만 보더라도 어느 때 슬퍼해야 되는지 어느 때 즐거워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슬플에 슬퍼할 도에서 애도라고 써야 됩니다. 슬플에는 참고로 부수 문제, 시험 문제 잘 나오죠. 입구부수라는 거. 그 다음에 엄마를 꿰맬 봉하면 우리가 재봉 그러죠. 옛날에는 재봉틀을 사가지고 다 옷을 꿰매고 그랬죠. 엄마를 째는 오디부수, 꿰맬 봉은 실사로, 실로 꿰매니까 실사부수죠. 봉이라는 놈은 오른쪽 만날 봉자가 음을 내고 있죠. 그 다음 물어줄 배, 갚을 상, 배상. 우리가 뭘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많이 들은 게 토지 배상금, 그런 말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듣죠. 배상하다, 물어줄 배, 갚을 상. 우리가 뭘 잘못하고 실수로 뭘 사고를 내거나 이런 것도 배상을 해야죠. 그 다음 우산산 아래야, 산하. 어떤 큰 기관 아래에는 어떤 산하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. 우리가 이럴 때 우산산 아래야, 산하. 또는 군대 가면 이제 우리가 공군이나 뭐 특공대 이런 쪽은 낙하산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죠. 왜? 공군이니까 어떤 헬기에서 뛰어내린다든가 할 때 낙하산 할 때도 우산산을 씁니다. 그 다음 노프랑 용용, 항용이라고 써야죠. 노프랑 용용. 우리가 주역을 보면 주역에 그 6개 어떤 단계가 있는데, 물 속에 용이 있는 걸 우리가 잠길잠, 용용에서 잠용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 공부는 물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인간을 비유하자면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 단계예요. 그 다음에 이 용이, 잠용이 무트로 나오거든요. 나오면서 이 어떤 몸풀기 운동을 하죠. 그러면서 걸음마, 그 다음에 달리기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항용의 단계로 올라갑니다. 항용은 용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. 이제 끝. 그러니까 우리 사회로 말하자면 뭐 자기가 처한 어떤 데에서 최고 위니까 대표라든가 사장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, 뭐 나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항용이 되겠죠. 이런 사람들은 항용 유예라 항상 많이 베풀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후회됨이 많이 있는 거죠.
그래서 우리가 이 주역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대학교 학생들의 이 강의를 듣는다면 앞도 뒤도 보지 말고 공부에 임하셔야 돼요. 우리가 비행기로 말하자면 대학교 그 시절은 활주로 해서 비행기가 최고 속도로 달려서 이륙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시점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우리 대학생 그 시점에서는 사랑도 좋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항용. 다음 모순, 창모, 방패순. 모순은 우리 학생들 다 알죠. 이 이야기. 고사성. 초나라의 어떤 장사꾼이 뭘 팔러 오죠? 이 창을 팔러 오죠. 창만 팔러 왔으면 이 얘기가 안 나와요. 근데 자기 창은 예리하기가 날카롭기가 엄청나게 날카로운가 보죠. 모든 방패를 다 뚫는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죠. 그러다가 또 잠깐이다 무슨 설명하죠? 이 방패를 가지고 설명하죠. 자기의 방패는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어떠한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다고 해요. 이걸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그럼 당신의 창을 가지고 당신의 방패를 뚫으면 되지 않죠? 이렇게 얘기하죠. 그래서 자기가 조금 전에 내뱉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을 때 우리가 모순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분비할 비 오줌료에서 비뇨, 우리가 비뇨기과 할 때 비뇨로 읽어야죠. 이것이 일자 다음자로서 우리가 필로 읽을 때도 있어요. 근데 그때는 사람 이름자에서 옛날에 예전이죠.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종필 씨 할 때는 스며 흐를 필해서 필로도 읽습니다. 그러나 주로 분비할 비에서 비요로 읽어야죠. 일자 다음자를 한번 읽어보시면 문맥에서 좀 어색하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. 그 다음에 세추의 불화가 변형된 연합을해서 탈초, 그 다음 말을조에서 우리가 초조하다. 공부를 할 때도 너무 초조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. 항상 조금은 우리 학생들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. 시간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. 그러나 자기 마음을 잡지 못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. 마음을 잡고 있으면 이 초조한 마음을 잡아야 돼요. 공부는 자기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것이 공부거든요. 잃어버린 마음, 자기 마음을 안 잊었다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. 성인이죠. 근데 보통 보면 하겠다는 마음이 자꾸 나갔다가 다시 찾아왔다, 나갔다 다시 찾아왔다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찾느냐,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초조. 그 다음 즐길 탐, 빠질 탐닉. 요즘 학생들 주로 보면 게임에 탐닉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좀 공부에 좀 탐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. 탐닉도 좋은 쪽에 탐닉하면 너무너무 좋아요.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로 인생은 주로 뜬 구름과 같다거든요. 뜬 구름. 이 구름은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어떤 100살 130까지도 산다고 하는데 과학이 좋아서 그럼 보통 90, 80 그러죠. 그 인생은 어떤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좀 탐닉을 하더라도 조금은 유익한 쪽에 탐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. 그 다음 격할격, 힘쓸, 격려. 항상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해줘야 될 것이 격려예요. 그래서 저는 이 한문, 한자 공부도 우리 어머님들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스스로가 격려를 하게 돼요. 근데 이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꾸 참견을 많이 하게 되고, 자꾸 초조, 자꾸 어떤 우리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배려가 좀 약할 수도 있어요. 그러나 본인이 이렇게 학생들과 직접 하다 보면 내가 조금 서두른 면이 없지 않아 있었구나, 또는 우리가 조장하는 분위기도 내가 없지 않아 있었구나, 이런 것을 반성하는 또 계기가 됩니다. 항상 집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학생들도 교재를 참고해 보시고 틀린 도금은 반드시 오답 노트에 한 번씩 써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